2월의 서울은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아쳤지만 영수의 가슴은 그보다 더 차가운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다. 지난달 에치슨 라인의 망언이 채 가시기도 전 2월 14일자 신문은 영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체결, 모스크바에서 조인. 영수는 남대문 시장통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신문 기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소련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상호 원조를 제공하는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철수야, 터질 게 터졌다. 이젠 진짜 끝장이야. 영수는 옆에서 뗄감. 배달을 하던 친구 철수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철수는 굳은 얼굴로 신문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 영수야.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야. 북쪽 김일성이가 그토록 바라던 뒷배를 공식적으로 얻은 거야. 에치슨이 선을 그어줬지. 이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김일성 손에 도장을 찍어준 셈이라고. 지난해 말부터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오가며 남침을 승인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있었다.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했지만 에치슨 라인이라는 미국은 한국을 포기했다는 신호를 확인하고 이 중소 동맹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할 명분을 얻었다. 영수는 분노와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개 같은 세상.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 건가? 그놈들이 탱크를 끌고 내려오면 우리 국군이 뭘로 막아?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아직 창설 초기 단계였고 병력과 장비면에서 북한에 크게 열세였다. 특히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지만 남한은 변변한 탱크 한 대 없었다.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조인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군사 원조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다. 철수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씁쓸하게 말했다. 야, 영수야. 정신 차려. 저 북쪽 놈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중소동맹 소식이 전국을 휩쓸자 서울거리에는 전쟁 임박설이 공포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쌀과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려 했다. 전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다. 영수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께는 이 무서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는 낡은 책을 들고 앉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신문에 난 귀속농지관리 특별회계법 공포 소식이 담긴 기사가 뒹굴고 있었다. 2월 13일. 농지개혁? 그래, 나라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긴 한데 이젠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농지개혁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땅을 갖게 될 농민들의 기쁨은 이해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영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검은 계약서의 먹구름이 이미 38선 상공을 덮고 있었다. 20살 영수의 청춘은 그렇게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신이시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영수는 속으로 절규했다. 챕터 2. 이승만의 고독한 도박 메가더와의 비밀 회동. 중소동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2월 18일 신문 일면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 총사령관 초청으로 일본 방문. 영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복잡한 신경을 감출 수 없었다. 대통령이 왜 적국이었던 일본에 간단 말인가? 그곳에는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미국 놈, 메가더가 있기 때문이겠지.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극히 이례적이고도 고독한 도박이었다. 불과 5년 전까지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 땅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받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를 직접 만나 지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영수는 시장에서 만난 지식인 친구 덕삼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었다. 덕삼아, 대통령이 맥아더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미국은 이미 우리를 포기한 것 같잖아. 덕삼은 쓴웃음을 지었다. 영수야, 대통령의 심정이 오죽하겠냐?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 원조를 약속한 미상호방 위원조 협정했지만 에치스는 공산 침략 시 군사적 개입 의사는 없다고 못 박았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개인의 한국에 대한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야. 맥아더는 당시 미군의 영웅이자 극동 지역의 최고 실력자였다. 그의 개인적인 판단과 의지가 미 국방부의 공식 정책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를 만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파하고 북한의 임박한 남침 위협을 경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수에게 이 외교적 행보는 희망보다는 서글픔을 안겨주었다. 나라가 강해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강대국 사령관의 개인적인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구나. 국가의 나약함이 영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거리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맥아더를 설득해서라도 우리 국군이 강해져야 한다. 지지파. 일본 땅에서 미국의 힘에 의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 비판파. 영수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저 전쟁의 공포 앞에서 지도자가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려 발버둥 치는 모습만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한편 2월 26일에는 31절 노래가 공식 제정되었다. 이 소식은 잠시나마 영수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영수는 낡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31절 노래를 들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그래, 우리는 30년간 일제에 맞서 싸워 이긴 민족이다. 공산당 따위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맥아더에게 의지하는 외교는 서글프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차강, 의지는 결코 꺾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맥아더 방문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훗날 6.25 전쟁 발발 직후 미군의 신속한 참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개인적 연결고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영수는 훗날 회상하게 된다. 2월의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고독한 성과 같았다. 챕터 3. 대서양 너머의 광풍 미국을 덮친 메카시즘. 1950년 2월 한반도의 운명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불어닥친 또 하나의 광풍, 바로 메카시즘 머카 시점의 그림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2월 9일 미국의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 충격적인 연설을 했다. 그는 국무부 내에 수백 명의 공산주의자가 암약하고 있다. 고 폭로했다. 이 발언은 미국 사회 전체를 빨갱이, 공포의 광기로 몰아넣었다. 영수는 신문을 읽다가 소름이 돋았다. 아니,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저런 빨갱이 사냥을 한다고? 그럼 한국은 오죽하겠나? 미국 내의 메카시즘은 단순히 국내 정치 스캔들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외교 정책에 강경한 반공주의를 주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산주의자 척결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에치슨 국무장관처럼 한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온건파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영수는 철수와 함께 밥을 먹다가 이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메카시 저놈이 우리한테는 좋은 놈일 수도 있어, 영수야.
저놈 덕분에 미국이 빨갱이라면 이성을 잃고 덤벼들지 않겠냐? 그럼 우리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할 거 아냐? 철수가 기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철수야. 난 오히려 더 불안하다. 광기는 이성을 잃게 해. 저들이 한국을 돕는다고 해도 그건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반공 이념 전쟁의 도구로 우리를 쓰는 것일 뿐이야. 게다가 저 광기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해. 영수의 우려는 현실이었다. 미국 본토에서 불어온 메카시즘의 광풍은 이미 대한민국에도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과 숙청 작업이 한창이던 한국 사회는 미국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공이라는 깃발 아래 모든 비판 세력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빨갱이를 색출하자,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선전 포스터가 난무했다. 영수와 같은 평범한 청년들에게는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 어느 날 영수가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중 한 학생이 좌익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글을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의 절규는 싸늘한 2월 공기 속에 흩어졌다. 영수는 무력감에 손이 떨렸다. 이념의 잣대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세상이구나. 메카시의 광풍이 태평양을 넘어 우리 땅까지 피를 뿌리는구나. 메카시즘은 중소동맹과 함께 1950년 2월을 가장 어둡게 만든 사건이었다. 북쪽은 하나로 뭉친 공산전선을 등에 업고 남쪽은 극단적인 반공관기 속에서 이성을 잃어갔다. 영수에게 2월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포와 감시의 달이었다. 챕터 4 20살 영수, 불안 속에서 희망을 엮다. 전쟁의 카운트다운 소식과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서도 영수는 20살 청년의 몫을 다하며 생존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50년 2월의 대한민국은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려는 조용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영수는 틈틈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쌀을 사다 드리고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고시 공부를 계속했다. 나라가 혼란해도 내 삶의 뼈대는 내가 세워야 한다. 2월 중순, 정부는 농사교도법과 농업은행법, 협동조합법을 공포했다. 2월 12일, 2월 14일, 영수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정부가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농사자금도 대출해줄 농업은행도 만든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 땅 걱정, 돈 걱정 덜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쌓아둔 땔감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저런 거 아니겠냐. 전쟁이 나기 전에라도 우리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당시 대한민국이 농업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중요한 경제적 시도였다. 농지개혁과 함께 농업 시스템을 근대화하려는 노력은 혼란 속에서도 자본주의 민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영수는 야학에서도 이러한 법률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우리 스스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2월 25일에는 서울에서 상위반공 애국청년 합동결혼식이 열렸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전쟁 직전의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희미하게나마 희망과 미래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듯했다. 영수는 이 기사를 보며 생각했다.
저들이 나라를 지키려 피를 흘렸다면 나는 이 나라의 기반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았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영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소동맹과 메카시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승만 대통령은 고독하게 메가더를 찾아갔던 1950년 2월. 20살 영수는 개인의 삶이 거대한 역사적 경랑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절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글 타자기와 농업은행처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며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의 미래를 긍정하려 했다. 서럽지만 꺾이지 않는다. 영수는 이 다짐 하나로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챕터 5. 전운이 감도는 38선, 그리고 영수의 다짐. 1950년 2월 38선 일대에서는 이미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 사는 영수에게 직접적인 전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신문과 소문을 통해 전해지는 전우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영수는 용산 미군 부대 하역 작업장에서 일하며 미군들 사이에서 오가는 험악한 소문들을 주워들을 수 있었다. 저 북한 놈들, 소련제 탱크 T-34를 얼마나 끌고 왔는지 몰라. 국군에게는 그놈들을 막을 무기가 없어. 미군 병사 A. 워싱턴에서는 아직도 한국은 우리의 방위선 밖이라고 떠들고 앉았지. 젠장, 전쟁 나면 우리만 피 보는 거 아니야? 미군 병사 B. 이러한 소문들은 영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중소동맹 체결 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장비와 전문가를 지원받아 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영수는 자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깨달을 때마다 비참함을 느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나라인가? 이러한 서글픈 자조는 영수의 가슴을 찢었다. 어느 날 영수가 일하던 공사장에 군용 트럭 몇 대가 멈춰 섰다. 군인들이 낡은 총과 탄약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에 지원한 일부 무기였다. 영수는 그 총들을 바라보며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총만으로는 탱크를 막을 수 없어. 우리는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해. 영수는 속으로 외쳤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낡은 총들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래도 우리 국군이 맨손으로 싸우지는 않겠지. 영수는 메가더와의 만남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 바로 이 무기와 전투 의지였음을 짐작했다.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강대국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 영수는 문득 2월 26일에 제정된 31절 노래를 다시 떠올렸다.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민족은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했던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분단이라는 칼날이 우리를 찌르고 강대국들은 우리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해. 영수는 전쟁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했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자신은 국군에 입대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20살 청년의 피 끓는 애국심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영수의 2월은 전쟁의 예고편과 같았다. 북한의 전력 증강, 국제적인 외교 움직임, 그리고 내부의 불안정. 이 모든 것이 6월의 비극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영수는 전운이 감도는 38선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올 운명을 담담히 맞이할 준비를 했다. 챕터 6. 대한민국, 슬픔 속에서 자강을 외치다. 1950년 2월 영수가 느낀 가장 큰 슬픔은 국가 자강의 부재였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 진영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오직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약한 존재였다. 영수는 어머니에게 땔감을 구해주기 위해 서울 변두리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젊은 국군 장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군복은 낡았고 장비는 조악했다. 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장교들의 눈빛만큼은 뜨거웠다. 영수는 그들 앞에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장교님, 북쪽 놈들이 탱크를 끌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 젊은 장교가 영수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젊은이, 무기만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조국을 지키려는 정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고? 그래, 에치슨이라는 놈이 망언을 했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30일 독립 정신이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낼 거다. 장교의 말은 영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래, 맞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강대국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자강 의지는 2월에 공포된 여러 법률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농사교도법과 농업은행법 등은 단순히 경제정책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채우고 우리 땅을 가꾸겠다는 자립 정신의 발로였다. 영수는 다시 야학으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이 자강 정신을 강조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배우고 농사를 잘 짓고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반공입니다. 공산당 놈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자유와 내 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수의 외침은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국제적으로는 중소동맹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이라는 광기가 휘몰아쳤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의 삶과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영수에게 1950년 2월은 절망 속에서 자강을 외쳐야 했던 슬픔의 달이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닦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다시 낡은 법전을 펼쳤다.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상,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다. 20살 영수의 다짐은 3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오기 전 가장 혹독했던 2월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의 청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뜨겁게 단련되고 있었다.